2025년 3월에 실시된 고3 영어 모의고사 41, 42번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철학적 내용을 번역을 할 때 어떤 손실에 대한 문제점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적 내용과 비언어적인 내용을 우리가 번역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 글에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는 좀 흥미로운 내용이 되겠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ranslating a literary text야. 문학적인 내용을 번역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지기도 있죠. There will be inevitable loss in translation. 번역에 있어서 불가피한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the challenge, 이러한 어려움은 inspire, 고무시킨다는 얘기죠. 창의적인 재해석을, 렌더링 하면 해석하고 번역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해석을, 창의적인 재해석을 고무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창의적인 재해석은 이러한 관점, 전망을 제공하는 거죠. 이득에 대한, 번역에 있어서의 이득에 대한 전망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이 번역했을 때 좀 더 글이 잘 읽힐 거라고 하는 이득에 대한 전망을 제공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재번역을 하게 되는 것이 이 문학작품의 번역에 있어서의 굉장히 일이다, 이런 얘기야. 자, 그렇지만 여기 보면 워싱머신 매뉴얼은, 세탁기에 대한 매뉴얼은 설명서는 그러한 어려움을 제시하지 않고 있죠. 더군다나 그것은 또한 노아가 나오는 문장이 앞에 부정적 개념에 대해서 그걸 받아서 주어도 역시 뭐뭐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이 세탁기에 대한 매뉴얼은 이러한 똑같은 문학작품이 해석이 가져다주는 똑같은 창의적인 것들을 또한 고취시키지도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문장이 전환되고 있어. 어떠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opposition, 대립이 되겠죠. 자, 문학과 비문학적인 언어 사이의 대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 어디에, 이런 얘기, 어디에 우리가 위치시켜야 될까? 철학적 언어를, 철학에 대한 언어를.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철학적 언어를 전달할 때 어려움을, 번역할 때 어려움에 대한 얘기가 이제 쭉 나오게 될 겁니다. Might philosophy, 철학은 원치 피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는 이야. 번역상의 경제성을. 이 번역상의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을 할 때 어떤 이득도 있고 손실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작가의 원래 원본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 전달해서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러한 번역상의 경제성에 피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번역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겨냥하고 있어? 자, 번역에 있어서 이득을 겨냥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손실도 또한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이중고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번역에서의 이득을 이렇게 aim for, 겨냥을 하고, 그렇지만 손실의 위험을 무릅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번역성의 경제를 철학은 피하기를 원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문학작품과 달리 철학은 진리나 어떤 논리적인 내용들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번역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철학은 conveys truth, intact하면, intact는 온전한 채로, 건드리지 않은 채로, 그런 게 보호가 되는 거죠. 이러한 진리를 그대로 전달하기를 원한다. 손실 없이. 또는 또한 이득도 없이. 그리고 최소한 이 철학은 망설일지도 몰라, 뭐뭐하기를. 진리를 번역에 맡기기를 망설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뭐뭐하지 않고, 자, 추가적인 클래리피케이션, 분명한 이해가 되겠죠. 이해 없이. 무엇에 대한 이해냐면, 자, what gain, 이득, 또는 어떠한 깊이의 이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명확한 내용 없이 그 번역의 진리를 그대로 제공한다는 얘기는 맡기기를 주저할지도 모른다. 번역하다가 정확한 의미와 여기 보면 clarification, 어떤 명확한 의미가 전달되지도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철학에 있어서의 어떤 두려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글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것은 앞에 말한 내용이 되겠죠. 이것은 이러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업셋 하면 상쇄시키는 거야. 스타일리스틱 로스 하면 스타일적인 손실이라고 번역을 하면 되겠죠. 스타일적인 손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원본, 문학작품이나 이런 데서 원래 원본의 문체리든 문학적인 어떤 스타일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번역 과정에서 손실될 수 있는데 이렇게 손실되다 보면 원래 작품의 독특한 문학적 특징을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스타일적인 손실이라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상쇄하고 말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the loss of philosophy, the loss 여기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시 빠진 거야. 철학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손실은 이러한 손실이다. 의미의 손실이다. 다시 말하면 compromise 하면은 타협하다도 있고 뭐 중재하다의 뜻도 있지만 손상시키다의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진리의 손상이라고 하는 의미의 손실. 자, 여기서 보면 의미가 손실되는 것, 다시 말해서 철학의 진리가 손상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가장 그들이 두려워하는 손실이다 이런 얘기야. 따라서 철학은 might refuse to be placed on the side non-literary language, 비문학적인 언어의 편에 놓여지기를 거부할 수도 있다. 놓여지기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놓여지길 원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오히려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 왜냐하면 문학작품은 여러 가지 번역상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을 여기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철학은 그러한 어떤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논거와 진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없다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학적인 텍스트를 번역할 때는 어떤 스타일리시적인 손실에 대한 고려보다는 원래 아이디어와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문학적인 언어편에 놓여지기를 좋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철학은 express itself unstylish language야. 비스타일리시적이지 않은 언어로 스스로를 표현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야. 뭐뭐처럼 이 사람의 수학적인 글쓰기처럼. 자, 그래서 컴마소데, 그래서 결과적 용법이야. 어떠한 번역가도 이렇게 자극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야. 무엇에 대해서? 무례하고 대담한 행위죠. 어떤 행위야? 창의적인 재글쓰기, 창의적으로 다시 글쓰는 무례하고 대담한 행위. 이거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무례하고 대담한 행위라고 보는 거야. 그러한 것에 자극을 받지 않도록 하게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철학이 그 철학의 범위를 증대시키고 그 다음에 제한되는 거야. 국가의 전통과 리저널 지역의 전통에만 국한되는 것을 피하기를 원한다면 이 철학은 번역 모델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어떠한 번역 모델이지? 꾸며주고 있어. 자, 철학적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뭐뭐하지 않고 이런 얘기야. 경제적인 플럭추에이션 하면 등락을 가리키겠죠. 손실과 이득이라는 경제적인 등락에 대한 생각 없이 이런 게 손실과 이득의 경제적인 오르내림 없이 있는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철학의 목표인데 그러한 번역의 모델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다소 철학적인 내용인데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텍스트에서는 스타일리시적인 손실을 보상하고 뭐 그런 측면이 아니고 번역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